그림처럼 막대에 공이 매달려 있는데요. 이 공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. 이때 회전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대는 길이와 질량이 주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막대 한쪽 끝에 지름이 8cm 그리고 질량이 2kg인 공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요.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. 정지 상태로 연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림에 보여지는 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자, 이 장치는 선회점, 지금 선회점이 아래쪽에 있는데요. 이 선회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때 첫 번째 문제, 이 장치가 90도를 회전했을 때 회전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이 문제인데요. 그림에 나타내 보면 질량 m인 이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회전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왔을 때가 바로 나중 위치,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나중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결정되었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자, 에너지 보존 법칙은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0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. 여기서 델타 K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뺀 것, 그 다음에 델타 U는 나중에 위치 에너지에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뺀 것, 이렇게 바꿔서 표현이 가능할 거고, 공이 제일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. 따라서 애초에 정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은 VI가 0이라는 얘기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이다라는 말이겠죠. 자, 그 다음에 나중 위치를 그림에 그려두었는데요. 이 부분이 지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많이 두죠. 즉, 이 문제에서 나중 위치가 되는 지점을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기준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남은 것은 나중에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의 위치 에너지인데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즉 처음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고 식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즉 처음에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가졌던 위치 에너지가 이 공을 회전시켰고 이 위치 에너지 전체가 공이 회전됐을 때 회전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여기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 우선 물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. 라지 m인 물체, 즉 공의 경우에는 m 곱하기 g 곱하기 h,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텐데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림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기준이 되는 선회점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. 따라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r 플러스 l이 높이가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막대도 있죠. 막대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질량 중심이 어차피 제일 가운데에 있을 테니까 mg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 막대의 경우에는 이 막대가 크기가 있지만 입자로 취급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입자를 취급해 줄 때 그 점은 질량 중심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이제 빨간색 점이 하나 있을 때 이 점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식을 다 찾았는데요.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찾은 이 수식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. 질량은 2kg이었고 중력과 속도를 9.8이라고 한다고 가정해보고 반지름은 8cm가 아니라 4cm가 되겠죠. 8cm를 이제 2분의 1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길이는 24cm인데 단위 변환을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스몰 m인 질량은 1.2kg 중력과 속도 9.8 넣어주고 그리고 2분의 길이는 24cm 단위 변환을 위해서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.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주시면 됩니다. 계산해보면 결과는 대략 6.90줄이 됩니다.
이어서 두 번째 문제인 막대와 공의 각속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. 앞에 A번에서 계산한 운동 에너지 값은 이 물체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의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즉, 계산하는 방법이 앞에서 계산했던 점 취급을 해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계산을 해도 되고, 또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, 이렇게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, 그리고 회전을 하고 있을 때 회전의 각속도를 이용해서도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앞에서 계산한 운동 에너지와 지금 이 방법,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같은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. 자, 따라서 막대와 공의 각속력, 문제에서 묻고 있는 오메가 값은 결과적으로 루트 i분의 2kf,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. 운동 에너지는 이미 계산을 했으니까 i 값을 잘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관성 모멘트 i를 계산해 볼 건데요. 막대와 공이 있습니다. 자, 막대의 경우에는 지금 회전 중심점이 막대의 한쪽 끝에 있는데요. 이렇게 막대 한쪽 끝에 회전 중심점이 있을 때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ml 제곱으로 주어집니다. 자, 이 부분은 관성 모멘트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유도하게 되는 그런 식이죠. 관성 모멘트의 정의인 i는 r제곱 dm이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공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면 되는데요. 공에 대한 부분은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. 평행축 정리라는 것은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플러스 md 제곱, 이렇게 주어지는데요. 이 부분은 공에 대한 부분을 따로 써준 거고, 여기서 d 값이 의미하는 거는 회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, 회전 중심점에서 그다음에 질량 중심, 공의 중심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그럼 d 값은 얼마냐면 길이 L 플러스, 그리고 반지름, 공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L 플러스 R이 되겠죠. 이 문제에서는 L 플러스 2분의 스몰 d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. 한 번 더 써보면은 3분의 1 ml 제곱 플러스 질량 중심, 그러니까 공이 있는데 공의 질량 중심이 회전 중심일 때 그때 관성 모멘트를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. 9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곱하기 mr 제곱으로 주어집니다. 이 값 역시 관성 모멘트의 정의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플러스 공의 질량 곱하기 L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,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관성 모멘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질량 M, 길이 L, 그리고 반지름 R, 이런 값들은 문제에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물리량들을 각각 다 대입을 해주면 관성 모멘트 값은 0.181 kg 미터 제곱이 됩니다. 단위도 주의하시면서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. 자, 이 값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각속력을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오메가를 계산해보면 오메가는 루트 0.181분의 2 곱하기 A번에서 계산했던 운동에너지 6.9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고, 오메가 값은 8.73 정도 됩니다.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,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. 에너지를 이용해서 각속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또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 평행축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.